친정집을 팔았습니다. 5억에 팔렸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간병한 돈을 정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상속분 2억 5천을 돌려내라. 형제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10년간 혼자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동생은 돈만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하지만 간병비는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자 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동생이 무너졌습니다. 누나, 미안해. 사실은 동생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제 이름은 이명숙, 52세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남매 중 장녀입니다. 동생 명호는 4살 아래 서울에서 사업을 합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도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누나, 내가 서울에서 돈을 벌게. 누나가 부모님 모시고 있어. 내가 돈 보낼게. 동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를 두고 친정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말 부부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매일 같은 질문.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24시간 간병. 밤에도 깨서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자녀들도 섭섭해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만 생각해. 우리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녀니까.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내려왔습니다. 아니, 2달에 한 번? 점점 뜸해졌습니다. 누나, 미안. 사업이 바빠서. 그리고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하지만 간병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100만 원. 기저귀, 영양제, 생활비 100만 원. 총 200만 원. 동생이 보내는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제 예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병 3년 차. 저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죠.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부모님을 누가 돌봐?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5년 차. 더 이상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입니다. 비용이 2배로 늘었습니다. 병원비 100만 원, 요양보호사 2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총 400만 원, 동생이 보내는 100만 원, 나머지 300만 원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 친구들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급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멀어졌습니다. 주말에 내려와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 혼자 애들 키우는 거. 우리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7년 차.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지금도 빠듯한데. 얼마나 더? 한 200만 원만. 누나,
나도 사업이 어려워. 100만 원도 빠듯해. 그럼 150만 원만이라도. 미안, 누나.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차. 제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돈 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300만 원. 매달? 응. 남편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빠듯해.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건 좋은데 우리 가정도 생각해줘. 남편의 말이 서운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9년 차.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2인실 기준 월 300만 원입니다. 1인당? 아니요. 두 분 합쳐서요. 그래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명호야, 엄마 아빠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 비용은? 월 300만 원. 그럼 나는 100만 원 보낼게. 나머지 200은 내가. 누나, 미안. 나도 정말 형편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차.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엄마,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양원비를 내려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 500만 원. 2달치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정집을 팔아야겠다고.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여보, 친정집 팔려고 해. 갑자기. 요양원비 낼 돈이 없어. 남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게 맞겠다. 계속 이렇게는 못 살지. 동생한테는 말했어? 이따 전화할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야,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집? 친정집? 응. 요양원비 낼 돈이 없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게 끝이야? 누나가 알아서 해. 나는 바빠서. 명호야, 이건 우리 집이야. 같이 상의해야 되지 않겠니? 누나, 나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10년 동안 나중에만 얘기했잖아.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려고 하는데요. 위치가 어디세요? 경북 의성군. 아, 시골이시네요. 시세가 많이 안 나올 텐데.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억? 많아야 5억? 5억이면 됩니다. 그럼 내놓으실래요? 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개월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5억에 사겠습니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호야, 집 팔렸어. 5억.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잔금일 5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들어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초기 5년 직접 간병 시절 병원비 월 100만 원에 60개월 6천만 원, 생활비 100만 원 60개월 6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후기 5년 요양보호사 고용, 요양보호사 200만 원 60개월 1억 2천만 원, 병원비 100만 원 60개월 6천만 원, 생활비 100만 원 60개월 6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 10년 합계 3억 6천만 원. 동생이 보낸 돈 100만 원, 120개월 1억 2천만 원. 제가 부담한 돈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제 시간, 건강, 가정.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5억에서 3억 6천을 빼니 1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요양원비를 선납했습니다. 3년치. 그리고 남은 돈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수술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법원에서 왔는데.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신인 이명호, 수신인 이명숙, 제목 상속분 반환 청구. 뭐야 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부모님 생존 중 재산 처분은 무효. 상속분 50% 반환 요구. 2억 5천만 원 지급 요청. 손이 떨렸습니다. 명호가 날 고소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케이스네요. 어렵다니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자녀가 임의로 부모 재산을 처분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병비 때문에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10년간 사용한 비용을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랑 통장 내역이 있는데. 다행이네요. 그걸 다 정리하세요. 하나하나. 저는 집으로 돌아와 10년치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요양보호사 급여 내역. 박스 가득.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통장 내역도 프린트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호야,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고소해? 누나, 나도 권리가 있어. 권리?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 나는 돈 보냈잖아. 100만 원? 그게 다야?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누나는 장녀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응. 옛날부터 장녀가 부모 모시는 거 당연하잖아. 명호야, 21세기인데. 아무튼 나는 내 권리 찾을 거야. 법대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재판 준비하자. 우리가 이길 거야. 근데 변호사 비용이. 괜찮아. 내가 마련할게. 남편이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가 이겨야지. 첫 재판 날. 법정에서 동생을 마주했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동생.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생도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동생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이명숙은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원고는 법정 상속분 50%를 요구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10년간 홀로 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그 비용은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원고는 매월 1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만 송금했습니다. 피고가 2억 4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수증 다발, 통장 내역,
요양보호사 계약서.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받습니다. 원고 측 반론하시죠. 동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가 자의로 선택한 겁니다. 원고는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했습니다. 직접 간병은 피고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부모님 모시고 있어. 내가 돈 보낼게.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없이 컸습니다. 제 허리는 망가졌습니다. 우울증도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선택이었다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계속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동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 동생 측에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를 아십니까? 네, 명숙이 어릴 때부터 알아요. 피고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습니까? 글쎄요. 요양보호사를 쓰더라고요. 직접 모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말에는 서울 가고 그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장님, 제가 얼마나... 판사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저희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피고가 10년간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뵀습니까? 글쎄요. 자주 봤겠죠. 원고는요? 얼마나 자주 왔습니까? 명호? 가끔 왔죠. 가끔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몇 달에 한 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재판. 저는 직접 증언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친정에 내려왔습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에도 이 시간마다 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떠먹여 드렸습니다.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동생은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하지만 간병비는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예금을 털었습니다. 남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게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울며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도 숙연해졌습니다. 네 번째 재판. 동생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 증언하십시오. 동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투자자가 떠났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5억 빚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을 팔면 제 상속분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5억 빚? 그래서 날 고소한 거야? 동생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었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럼 말을 하지. 왜 혼자? 말하면 누나가 또 돈 보탤까봐. 누나는 이미 너무 많이 희생했잖아. 동생이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남자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나왔습니다. 명호야, 누나, 5억이 그렇게 컸어? 미안해. 말을 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았을 텐데. 누나도 힘든데 어떻게 말을 해? 우리는 복도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말없이 판결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이명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이명숙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피고는 10년간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습니다. 그 비용은 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원고는 1억 2천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피고가 2억 4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친정집 매각 대금 5억 원에서 간병비 3억 6천을 공제하면 1억 4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 2억 4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이긴 게 맞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축하한다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이긴 거 잘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명호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불쌍하긴. 누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5억 빚이 있대. 그래도 그렇지. 누나를 고소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개월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급히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명수가, 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명호는 어디 있니? 명호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호 불러. 엄마가 보고 싶어. 네, 엄마.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동생이 받았습니다. 누나, 명호야, 엄마가 상태가 안 좋으셔. 빨리 와. 지금 가. 이 시간 후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병상 앞에 섰습니다. 엄마, 명호 왔어요. 어머니가 동생을 봤습니다. 명호야. 엄마. 동생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들 싸우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명호야.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가 뭐냐?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네, 엄마.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문상객이 끊긴 밤, 빈소에는 저와 동생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영정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응, 정말 미안해. 나도 인간이야. 나도 살고 싶었어. 동생이 울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5억 빚 어떻게 갚아? 집 팔면 내 몫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동생을 봤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명호야, 왜 말 안 했어? 누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 누나는 이미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도 형제인데, 형제라서 더 말 못했어. 누나한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명호야, 우리 형제야. 같이 짊어져야지. 누나, 빚 5억 같이 갚자. 뭐, 나 1억 남았어. 그거 반 줄게. 5천. 누나, 그건. 그리고 남은 4억 5천. 우리 같이 갚자. 조금씩. 동생이 울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우리는 오랜만에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 달 후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장례식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고 섰습니다. 형제가 뭐냐?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친정집 터에 갔습니다. 이미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컸지. 응. 엄마가 여기서 밥 해주시고, 아빠는 저기 마루에서 신문 보시고,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나 다시 시작할게. 응? 사업. 작게라도 다시 해볼래. 할 수 있어? 응.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작게. 빚도 갚으면서. 그래, 잘 생각했어. 누나도 이제 좀 쉬어. 허리 수술했잖아. 응. 이제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닐까봐. 그래, 그래야지. 누나 고생 많았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나, 재판 때 내가 한 말들. 정말 미안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 정말 쓰레기 같았어. 누나 선택이었다고 하고. 명호야. 응? 너도 힘들었잖아. 나도 이제 알아. 누나. 우리 이제 진짜 형제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나누고. 응, 누나.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명호와 화해했다. 10년간의 서운함, 재판의 상처 다 내려놓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명호야, 같이 잘 살자. 1년 후, 저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왔습니다. 10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바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우리 이렇게 여행 온 게 얼마만이야? 10년? 아니 15년? 우리는 웃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갑자기 왜? 나 친정일로 너무 힘들게 했잖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퇴직금까지 써가면서. 그래도 우리 이겼잖아. 그리고 명호도 잘 되고 있고. 응. 명호 요새 사업 잘 된대. 다행이다. 작게 시작하더니 잘 되나 보네. 빚도 조금씩 갚고 있대. 잘 됐네. 형제가 그래야지. 바닷가를 걷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명호였습니다. 누나, 나 명호야. 응, 명호야. 무슨 일이야? 누나 지금 어디야? 제주도. 남편이랑 여행 왔어. 아, 그래. 잘 됐다. 누나 많이 쉬어. 너는 잘 지내? 응. 있잖아, 누나.
이번 달에 빚 5천만 원 갚았어. 진짜? 잘했다. 누나가 준 5천만 원, 그거 종잣돈 삼아서 사업 키웠거든. 진짜 고마워. 됐어. 형제인데. 누나, 나 이제 매달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3년 안에 다 갚을게. 천천히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응. 누나도 허리 조심하고.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명호? 응. 빚 5천 갚았대. 오, 대단한데? 1년 만에? 그러게. 우리 동생 똑똑해. 이제 마음 놓이겠다. 응. 저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과 싸웠을 때 형제가 남남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이라는 것. 여보, 응? 나 행복해. 나도.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 그래, 응. 부모님 마지막까지 모신 거 잘한 것 같아. 그래, 넌 정말 잘했어. 명호도 이제 잘 될 것 같고. 그럼,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부모 간병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병비가 월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형제 간 갈등도 심화되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호야, 사랑해. 우리 형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나도 사랑해. 고마워. 정말.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골 친정집을 팔았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홀로 간병했습니다. 동생은 저를 고소했습니다. 형제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오해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부모 간병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형제가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소통하고 이해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